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오늘도 역시 여러분들의 주식 고민 저 황민영 멘토가 속 시원하게 풀어드릴 텐데요. 자, 먼저 시장에 대한 고민 많으실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 시장에 대해서 한번 짚어보고 그리고 나서 역시 상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재 종합주가 지수를 보게 되면 1.38% 오늘 꽤 강한 반등이 나오고 있고요. 자, 그리고 오늘 코스닥 지수는 무려 2%의 반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최근의 우려감과는 상반되게 그 전까지의 상황, 여기까지만 보게 된다면 시장은 참 크게 떨어지겠구나. 이 공포 심리가 가득했던 장이었다면 금요일 지나고 월요일, 화요일, 오늘까지의 흐름을 봤을 때는 시장은 결국은 잠시 눌리는 거였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죠. 그만큼 시장이 우리를 또 공포심에 몰아넣기도 하고 또 웃게도 만듭니다. 근데 중요한 건요. 지금까지 시장, 지금 단 한 번도 하락장에 대한 분위기가 나왔던 적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처럼 이렇게 올라갔던 이 올라가는 흐름은 당연히 자연스러운 흐름이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좋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최근에 시장 하락 때문에 고민도 많이 하셨고 그래서 제가 아침 시황 방송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계속 말씀드렸어요. 시장이 하락하지만 지금 이 시장은 하락에 대한 신호가 단 한 번도 나오지 않았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절대 종목을 팔면 안 된다라고 계속 얘기를 해드렸고 그리고 나서 주가가 투매가 나왔을 때 분명히 말씀드렸죠. 시장 아직 역시 하락 신호는 안 나왔으니까 지난 6월달 장과 한번 비교를 해서 지금 시장은 상승 안에서의 조정일 뿐이다. 그렇기 때문에 하락장이라고 성급히 여러분들이 지금 종목을 매도하거나 또는 하락에 베팅을 할 필요는 없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지난 조정과 사실 어찌 보면 비슷해요. 지난번에 조정 역시도 주가가 하락했던 그 당시에 여러분들이 많이 고민했었고 걱정을 했었죠. 하지만 진짜 종목의 변동성도 있었지만 결국은 주가는 올라갔고요. 이번에도 역시 주가가 많이 떨어진 것처럼 보여요. 하지만 지난 6월 달의 어떤 조정과 지금의 현재 최근의 조정폭을 비교해 본다면 거의 동일한 수준에서의 조정이 나왔고 그 다음에 올라가고 있다는 거죠. 자, 시장은 올라가고 떨어지고 반복을 합니다. 하지만 상승장에서 떨어지는 건 이건 조정이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하락에 대한 하락장으로 돌아설 때는 분명히 명확한 신호를 줍니다. 그 신호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좀 말씀을 드리면 지난번에도 이제 달러에 대해서도 한번 말씀드렸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좀 쉽게 볼 수 있도록 레버리지라는 상품에 대해서도 한번 얘기를 해드렸던 적이 있어요. 지금 보시면 코덱스 레버리지라는 상품인데요. 자, 그동안 사실 그 기관 쪽에서도 언론을 통해서 많이 얘기했던 건 시장은 계속 불안하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한번 크게 또 떨어질 수 있다. 계속 공포심을 유도했지만 결국 기관 쪽에서는 이 레버리지라는 상품은 코스피 지수가 올라가면 그만큼의 수익이 나는 구조로 설계되어 있는 상품이죠. ETF 상품인데 자, 기관 쪽에서는 현물 쪽에서의 수급은 별로 좋진 않았어요. 하지만 이 레버리지 상품, 레버리지를 보게 되면요. 이 레버리지와 지금 기관 쪽 파란색 수급이 어떻습니까? 정확하게 일치하고 있죠. 즉 기관 쪽에서 계속 안 좋다, 불안하다라고 얘기를 했어도 결국 기관 쪽에서는 이 레버리지를 계속 사들였다는 겁니다. 즉 실제 우리가 눈에 보인 실제로 이제 우리가 실제와 현 얘기하는 것과는 분명히 괴리감이 있었고 지금도 역시 레버리지를 사고 있다. 이 부분에 우리가 초점을 맞춰야 되겠죠. 레버리지의 방향성과 지금 기관 쪽의 수급과 동일하게 움직이고 있다면 기관 쪽에서 매도를 하는 시점이 결국은 시장이 하락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되겠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수급을 계속 체크해 볼 필요가 있다고 했습니다. 자, 기관 쪽 어떻습니까? 잠시 그때 한번 투매가 나왔을 때는 팔았지만 중간중간마다 이랬던 적이 있어요. 하지만 연속성을 띄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결국은 기관 쪽에서 다시 사면서 시장은 또 올라가고 있다. 이 부분에 여러분께서 좀 파악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을 드렸던 게 이제 달러였죠. 달러 인덱스가 어떤 식으로 반응하느냐. 달러 인덱스 같은 경우에는 제가 지난번에도 이제 많이 얘기를 해드리긴 했지만 자, 달러 인덱스가 지금 현재 상품에서 한번 찾아보면 자, 달러 인덱스가 최근에 달러 인덱스 자체가 많이 떨어졌거든요. 떨어지고 나서 이제 소폭 이제 반등이 나오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 달러 인덱스의 어떤 흐름을 본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또 어느 정도의 또 답을 찾을 수가 있거든요. 자, 일봉상의 흐름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달러 인덱스가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계속 하락추이거든요. 그리고 잠깐 반등이 나왔어요. 이 달러 가치가 지금 어떤 식으로 반응을 하느냐. 그동안 계속해서 미국에서 유동성을 풀었고요. 그리고 달러 가치는 당연히 유동성에 반응하면서 달러 인덱스, 달러 가치가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자, 만약에 시장이 이 공포 심리가 자극되면서 주가가 하락장으로 이어진다. 그렇게 된다면 이 달러 인덱스는 유동성에 반응하는 것이 아니고 당연히 안전자산 성향으로 반응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달러 인덱스가 안전자산 성향을 보이면서 반응이 나왔을 때 그때가 하락장의 신호가 될 수 있다. 자, 여러 가지 다방면으로 이제 예상을 해드렸어요. 하지만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이런 부분에서의 변동성은 없었다라는 거고, 그리고 또 한 가지 그동안 계속 강조해드렸던 거죠. 바로 선물입니다. 자, 외국인 선물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그동안 계속해서 꾸준하게 사고 있죠. 아직까지 단 한 번도 매도 쪽으로 기운 게 없습니다. 꾸준하게 우상향 추세를 그리고 있고, 역시 지수도 역시 반등이 나오고 있다. 이런 여러 가지 지표들에 대한 명확한 해석이 없이 그게 단순하게 시장은 떨어질 거다, 올라갈 거다 이렇게 예측하는 건 사실상 무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예측은 당연히 맞을 수가 없겠죠. 자, 저는요, 지금도 다시 한번 여러분들께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지금 시장을 왜 과연 여러분들이 이렇게 불안하게 보는 것일까? 그리고 시장이 흔들릴 때마다 6월 달에도 시장이 흔들렸을 때 분명히 말씀드렸죠. 주식 팔면 안 됩니다. 오히려 사야 됩니다라고 말씀드렸고, 이번 장에서도 역시 주식 팔면 안 됩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안하게 보는 이유, 그 이유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고 싶어요. 여러분들이 선입견 또는 잘못된 지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그 첫 번째 이유가 바로 이제 동학개미운동이라는 단어예요. 이 표현, 제가 과거에도 한번 짚어드렸던 적이 있어요. 이 동학개미운동이라는 이 단어의 뜻 자체가 결국은 긍정적으로 보입니까? 아니면 부정적으로 보입니까? 이 표현으로 본다면 되게 부정적으로 보이거든요. 즉, 개인들이 사서 시장을 올린다? 개인들은 항상 샀을 때 주가는 떨어졌는데 개인들이 올려봐야 얼마나 올리겠어? 개인들이 자금이 있어봐야 얼마나 자금이 있겠어? 그런 식으로 해석이 됐기 때문에. 그래서 이 동학개미운동이라는 이 표현 자체는 지금부터 쓰면 안 돼요. 이것 때문에 지금 시장은 계속 여러분들이 이 상승장을 보지 못하고 놓쳐왔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표현을 더 이상 쓰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리고 시장을 올렸던 건 결국은 이 파생시장이었다는 거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렸고요. 그리고 두 번째, 유동성 장세다. 이 유동성 장세, 이 유동성은요, 이 경제학으로 본다면 이 유동성이라는 건 결국은 돈이거든요. 현금. 이 돈 장세라는 겁니다. 현금 장세. 자, 그런데 이 경제학 용어에서 이 유동성은 이 돈이라는 의미고, 그 다음에 우리가 경제를 신체로 비유한다면 이 돈이라는 건 결국은 혈액에 해당이 돼요. 피예요, 피. 즉, 몸에서 피가 돌지 않으면 사람은 죽어요. 그렇기 때문에 유동성이라는 표현은요, 정말 긍정적인 좋은 의미입니다. 그런데 지금 시장의 유동성 장세라고 얘기를 하면서 같이 이코르 뭐라고 이제 우리가 해석을 하고 있냐면, 유동성 이코르 거품이라고 해석을 하고 있어요. 그 단어가 따라붙어서 해석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게 잘못된 표현이라는 거예요. 유동성 이퀄 거품은 말이 안 되는 표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동성 장세라는 건 정말 좋은 장세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셔야 되고요. 경제가 위기에 있을 때마다 항상 돈을 풀어요. 그래서 유동성을 풀고 나서 경제를 회복시킵니다. 똑같습니다. 지금 장세도 역시 그 안에서 흘러가고 있는 장세다라는 거 꼭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유동성이라는 건 좋은 의미다라는 걸 말씀드리겠고요. 자, 마지막으로 세 번째입니다. 그동안 또 시장 올라갈 때마다 또 의혹이 제기됐던 게 뭐였냐면 바로 공매도였어요. 공매도. 지난 3월 달에 공매도를 이제 금지했죠. 6개월 동안 금지를 했고요. 그래서 시장은 공매도를 금지했기 때문에 인위적으로 시장을 잡아왔다. 그래서 올라갈 때마다 이제 9월 달에 시장을 한번 급락이 나올 수 있다. 이런 해석들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런데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나라가 이 공매도를 금지시켰던 적이 지금 이번까지 이제 3차례 정도가 되거든요. 2008년도 미국 금융위기, 그리고 2011년도 유로존 재정위기, 그리고 이번 3월 달입니다. 자, 그런데 그 당시에도 제가 한번 이 방송에서 여러분들한테 설명드렸어요. 공매도가 금지된 시점부터 해서 주가가 어떻게 흘렀는지. 주가는 계속 떨어졌어요. 공매도 제한, 만약에 공매도 금지가 시장을 왜곡시키고 시장을 방어할 수 있는 어떤 힘이 있었다면 주가는 떨어지지 않았겠죠. 하지만 계속 떨어졌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 시장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보시면 이제 공매도를 금지시켰던 시점이 바로 3월입니다. 그래서 3월 달 공매도 금지 시점을 잠깐 우리가 눈으로 확인을 하게 되면 바로 이날이거든요. 주가가 급락하고 있었고 그래서 공매도 금지 조치가 나왔습니다. 6개월 동안. 그런데 그 다음에 만약에 여기에서 반응을 했다면 사실 이날도 반등이 나왔어요. 근데 이날도 주가는 떨어졌고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날 어떻게 했습니까? 주가는 또 급락이 나왔습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날 어떻게 했습니까? 주가가 또 급락이 나왔죠. 자, 그리고 그 다음날 주가가 급락이 나왔습니다. 자, 이때 급락이 나오는 그 흐름, 폭을 보게 되면요. 주가의 급락폭이 레버리지인데 지금 현재 주가하고 비교를 해서 자,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레버리지 폭하고 지금 국내 코스피 지수의 폭은 다르죠. 그래서 이때부터 시작을 해서 바로 이날입니다. 투매가 계속 나왔던, 그리고 공매도가 시작됐던 시점이 바로 이때였고요. 그때부터 계속 떨어졌고 이날 같은 경우에 무려 거의 9% 이상이 빠졌어요. 만약에 효과가 있었다면 빠지지 않았겠죠. 그래서 신문 기사를 보게 되면요. 과거부터 이때 공매도가 시작됐을 때도 공매도 과연 유효성이 있을까? 과거에도 분명히 공매도
금지하고 나서 반응이 없었다라고 얘기했었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공매도가 제한이 풀렸을 때, 풀리고 나서 주가는 더 많이 올라갔어요. 그래서 지금 시장을 왜곡시키고 있다? 그건 아닙니다. 시장 왜 올라가고 있습니까? 맞아요. 유동성에 의해 올라가고 있고, 그리고 5월, 4월달, 5월달, 6월달 시장 올라가면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해드렸던 말이 있습니다. 미국 11월 대선. 그 전에 트럼프 대통령은 단 하나 지금까지 잘했던 게 뭡니까? 주가. 그리고 그걸 공약으로 내서야 돼요. 말씀드렸었죠. 그 당시에 4월, 5월, 6월 달에 계속 얘기했었습니다. 결국 그 내용이 또 나오고 있죠. 시장은 11월 정도까지 미국 증시에 대한 하락보다는 상승 쪽에 당연히 초점을 맞춰야 되고, 미국 증시가 계속해서 유동성을 풀고 시장을 계속 올리는 조치가 나온다면 주변국 증시도 역시 상승장이라고 보는 게 맞습니다. 이번 시장도 역시 여러분들이 어떻게 대응을 하느냐에 따라서 결과는 많이 달라지겠지만 중간중간마다 이렇게 흔들린다고 해서 우리가 겁먹을 필요는 전혀 없다. 그리고 하락 신호가 나오면 어떻게 한다고 했죠? 제가 알려드리겠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지금까지 하락 신호는 없었다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 오늘 많은 분들이 종목에 대한 고민이 있으실 거예요. 지금부터 종목 고민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